스탠다드 치과는 잠실하고 이천에만 있습니다. 크로스. 안녕하세요. 이천 스탠다드 치과 대표원장 장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실 스탠다드 치과 대표원장 홍동환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평소에 궁금해 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셨던 거 저희 가끔 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잠실점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마무리 상담이라는 걸 하죠. 그때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치질. 그냥 그 이상 없다고 봅니다. 뭐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양치질 잘하고 정기적인 병원에 와서 체크, 그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양치질을 잘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그거를 양치질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냐? 양치를 2번 하라고 합니다. 2번. 그래서 일반적인 양치를 치석이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치석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양치질을 다 하시고, 근데 썩지는 않잖아요. 근데 생기면 잇몸 쪽에 문제가 항상 생기니까 잇몸을 한 번 더 닦으셔라. 대신에 세게 닦으면 작살난다. 그래서 이제 좀 살살 닦으셔라. 평소보다 약한 힘으로 닦으셔라. 그래서 2번 정도 양치를 하셔라. 요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디서나 이제 같은 거겠지만, 항상 임플란트는, 사실 임플란트 자체는 대부분 지르코니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철물이 썩거나 뭐 그럴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치아랑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인데요. 그 경계 부분을 잘 닦기 위해서는 약간 좀 특수한 양치질 방법이 필요하죠. 예, 그거를 그냥 문지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진동을 준다는 느낌으로 잘 닦아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양치질 교육 같은 거 상당히 열심히 시키잖아요. 주로 인터넷에서 얘기할 때 바스법을 찾아보라고 해요. 바스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잇몸하고 치아 경계 사이를 약간의 미세한 진동을 줘서 닦는 방법인데,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전동 칫솔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잘 않아요. 전동 칫솔 중에 특히 돌아가는 전동 칫솔은 잇몸에다가 해버리게 돼 잇몸이 팍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동 칫솔을 혹시나 쓰시고 싶으시면 초음파 혹은 진동으로 오는 전동 칫솔, 원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진동을 주는 의미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칫솔은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워터픽은 어때요? 워터픽은 좋죠. 네, 워터픽은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리가 하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제가 사서 드리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워터픽을 쓰시는 분하고 안 쓰시는 분은 차이가 확 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치실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만큼 꼼꼼하게 만들기 때문에 치간 칫솔 당연히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워터픽으로 이제 물로 청소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교합이 생기면 AS를 해주는지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보철을 전체 임플란트를 다 넣고 나서 그렇게 교합이 틀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약간의 미세한 씹는 게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소위 싱킹이라고 해서 약간 가라앉는 것도 있고 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씹히던 게 안 씹힌다, 혹은 안 닿던 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들어간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아예 부정교합이 생길 정도로 크게 틀어지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철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잘 제대로 된 보철 치료라고 하면 부정교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인사돌 이가탄 같은 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요. 홍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없죠. 왜? 결론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허가받은 의약품은 아니고, 약간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 데서는 의약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곳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그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게 먹으면 도움이 되냐.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약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먹을 시간이면, 그거 먹을 돈이면 식사 잘 하시고 양치를 1분 더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제가 환자분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를 그 돈을 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 노력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홍 원장하고 생각은 같아요. 그 영양제를 먹는 대신에 치과에 한 번 더 오시고, 그리고 양치질을 좀 더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요새 가성비를 따져 보면, 약 먹는 것보다는 양치질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칫솔을 사시고 치간 칫솔을 사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은 쓰시나요, 이거? 네? 이가탄 이사돌? 안 쓰죠. 한 번은 드셔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는 학생 때 먼저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배워버리기 때문에
학생 때 교수님들이 먼저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굳이 이걸 내 돈 주고 살 이유는 없고. 근데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죠, 진짜. 근데 이거를 그 옛날에 그러니까 90년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연도를 기억하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보험 급여가 됐던 약이었어요. 보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약이었는데 그 당시에 심평원 쪽에서 너희들의 약효를 증명을 하면 계속 여기 남겨줄게 했는데 그 약효를 증명하지를 못해가지고 치료 후에 미백 효과가 있는 칫솔이나 치약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칫솔은 나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고 치약은 꽤 많이 봤죠. 미백 치약이라는 이름으로 꽤 많이 봤고 꽤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미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체어사이드에서 이제 막 소위 센 약으로 해도 생각보다 효과가 막 1시간씩 해도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그 성분들이 약한 성분이거든요. 엄청 약하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약한 성분으로 여러 번 하는 게 과연 밝아지는 효과가 있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논문은 나오더라고. 논문은 나오는데 그 논문이 적용이 될 것이냐?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나는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전 미백 치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미백이라고 하는 게 치아의 때를 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치아의 불순물들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게 이제 미백인데요. 그 치약으로 미백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연마제 성분을 많이 넣는 거거든요. 치약은 연마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닦고 나서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 뭔가 닦았다라고 하는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 이 연마제 성분에 대한 법적인 함량에 대한 제재 같은 게 없어요. 불소 같은 경우에는 불소 치약이라고 쓰려면 1000ppm 이상이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연마제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마제는 자기 마음대로 넣을 수 있으니까 미백 치약하면 일반적으로는 연마제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아가 약간 좀 시려서 치료를 받았거나 하신 분들은 미백 치약 쓰시면 치아가 다시 시려질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시린니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미백 치약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원장님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껍질을 벗겨나는 소위 그게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아예 그 소위 박혀 있는 성분을 화학적으로 빼가지고 밝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교과서 같은 데도 보면 안 되는 치아들이 있거든요. 미백에 크게 잘 받지 않는 치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뭐가 좋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미백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연마를 통해서 껍질을 벗겨내는 거, 기계적으로 벗겨내는 게 제일 큰데 그거는 이제 좀 티가 납니다. 소위 변색은 티가 나요. 변색은 뭔가 이렇게 물때 낀 것처럼 그죠? 이렇게 딱딱 티가 나고 치아 전체가 약간 착색이 되어 있는 거는 연마로는 해결이 대부분 안 돼요. 그럼 그거는 이제 화학 성분을 녹여낸다고 생각을 하고 긁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전체적으로 색깔이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온 색을 없애는 거. 치아가 나이가 들수록 좀 노래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치아의 제일 겉부분인 이제 에나멜층이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얀 부분이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얇아지면서 속에 있었던 원래 치아의 상아질 색깔, 약간 노란 색깔이 이제 더 도드라지면서 치아가 노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없애려면은 그냥 뭐 크라운으로 씌우든지 라미네이트를 하든지 해서 색을 바꾸는 거 이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미백으로 노리는 거는 그 원래 색깔 정도까지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원래 색깔보다 더 하얗게 바란다면은 그 미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 6번째 마지막 질문은 재교정을 하면 부작용이 있냐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냐 요건데 장 원장님은 생각이 많이 궁금하네요. 네. 저 교정 잘 몰라요. 제 전공이 보편인데. 저는 잘 알아요. 저는 공학외과이기 때문에 예, 양악 진단도 많이 해봤고 그 수련 받을 때는 교수님들하고 많이 해보고 실제 스터디 같은 거는 지금도 많이 해보니까 저희 병원도 교정과가 원장님들이 2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양악 의뢰할 때는 제가 1차적으로 이거 양악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될 것 같은가는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하고 뭐 인비절라인도 저는 배우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재교정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정을 일단 하게 되면 생기는 1차적인 심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심한 부작용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뿌리가 짧아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교정하고 나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제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뿌리가 짧아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치아가 흔들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짧아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교정을 하겠다고 다른 병원을 갔을 때 섣불리 건드렸다가 소위 진짜 재앙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리고 제일 환자분들이 바라는 거는 심리적인 이유로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안 나왔을 때 다른 병원을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 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 의사하고 소위 얘기를 충분히 하고 좀 원하는 형태 그리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딱 이쁘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교정할 때 제일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전에 생겼던 부작용이나 혹은 이전에 되지 않던 거를 억지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새로운 부작용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좀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뭐 추상적이죠. 근데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장치를 제대로 끼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그 교정 유지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틀어졌던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사이가 살짝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삐뚤빼뚤해졌던 경우에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이제 재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되게 잘하는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교정과 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교정과 의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교정과 원장님들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정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정답이 없어요. 이게 환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들이 다 다양해가지고 특별하게 원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딱 정답이 없는 진료이기 때문에 환자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재교정을 할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했던 병원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의사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서 오는 게 낫지 이 의사가 내가 마음에 드는 형태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질문 보내주신 환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